림빅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변형계에서 이것을 림빅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형계에서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흔히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서브코티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코티칼. 자, 이게 서브란 뜻이 밑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코티칼이 코텍스의 줄임말입니다. 자, 코텍스는 뭡니까? 이게 피질이라는 뜻이죠. 이 피질은 또 뭘 뜻하죠? 우리가 신경세포가 있는 뉴런 자체가 있는 그 조직, 그러니까 티슈를 뜻합니다. 화장지 아니고요. 티슈. 자, 이 조직, 신경 조직을 우리가 흔히 유식한 이야기로 피질, 코텍스라고 부르는데, 이 코텍스 밑에 있다 그래가지고 서브코티칼, 그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바로 변연계라 부른다. 그래서 그 전문화된 용어를 림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림빅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본능을 좌지우지하는 심리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바는, 저번에는 우리가 신경심리학에서 뭘 다뤘습니까? 자, 여기 종말판에서 의거에서 나오어지는, 네, 여기에 피추어테리부터 시작해서 머밀러리, 그 다음에 여기 레티큘라 포메이션, 그물 활성체를 배웠죠. 자,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자, 우리가 페리 아쿠어닥트 그레이 PAG라는 부분까지 해서 개방연수까지 올라가서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파스쿨러스이 있었죠.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변연계 부분이고, 이거를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얘기해서 뇌공학자들은요, 여기 코티칼을 제외한 모든 것이 서브코티칼, 코티칼 밑에 있다고 해서 서브코티칼이다,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코티칼, 자, 우리 피질, 우리의 인간의 어떻게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될죠? 자,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코텍스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게 다뤄볼 때에 우리가 우리 무의식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무의식 상황,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의식, 그 무의식 변형계를 우리 지금부터는 여기 화이트보드를 지나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한 뇌과학자가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굉장히 유익한데, 우리가 결국 변형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의식을 알게 되고요.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뇌는 결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거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어떤 진리를 갑자기 깨달았다든가, 갑자기 떠오른 통찰이 너무 명백해서 소름이 돋는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 말이죠. 그때 바로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신경 가수성은 자신의 유전자 암호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특정한 태도나 믿음, 사고방식이 저장되어 있는 우리 뇌의 무의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실제적으로 유전자 암호를 스스로 새로 쓸 수 있다. 반드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뉴욕타임스 그 만권의 놀라운 창고에서, 도서관이겠죠? 필요한 자료를 즉각 찾아낼 수 있는
뇌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타사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물을 바라볼까요? 눈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뇌입니다. 눈과 같은 감각기관들은 단순히 자료를 뇌로 옮겨줄 뿐이에요. 뇌가 그 자료를 인식하고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은 의식적인 뇌가 바라보는 것과 무의식 뇌가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 정보를 처리하는데요. 사람은 약 2,000개밖에 인식을 못하죠. 이걸 확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정보 하나를 인식할 때마다 의식 뒤편, 그러니까 무의식의 뇌는 약 2억 개의 정보를 따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인식한다고 할 때에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2억 개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우리가 보는 한 가지와 안 보고 그냥 건너뛰는 것은 뇌에 무슨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뇌는 이렇게 구분하는 직업을 평생에 걸쳐서 잠자는 동안에도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데요. 이 판단을 하는 주체는 바로 레티큘라 포메이션 말입니다. 이 말상성계입니다. 이 레티큘라 포메이션 자체는 모든 감각적인 입력 내용들을 가리키는 필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마음의 관문을 지키고 서서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건 무의식적인 뇌의 방법입니다. 속도도 뇌가 작동하는 것보다 800배나 빨라요. 자, 여기에서 굉장한 재미있는 예는 교실 바깥에 서 있는 어떤 학부모가 교실 안에 있는 5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속에서 자신의 딸 혹은 아들의 목소리를 바로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레티큘라 활성체의 필터링입니다. 엄청나죠? 필터링 기능을 구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글 검색 엔진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우리가 구글링 하면은 뭐 몇 초 만에 정보를 찾아주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그물 활성체 그 부분은 수천 분의 1초 만에 검색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이 돌에 우리는 항상 글자를 엄청 빠르게 새기고 있는 겁니다. 자, 옆방에서 아기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요.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옆집에서는 술 취해서 현관문을 막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잠에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방에 있는 내 사랑스러운 아기가 칭얼대면 바로 눈을 뜨죠. 이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뇌는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만 여러분들의 의식을 뚫고 들어갔고요. 여러분은 잠에서 그리하여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 뇌는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똑똑한 경보체계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결국 우리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는 대답이라고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자,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있다가 우선 눈을 잠깐 감죠. 그리고 마음속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라고 한 뒤에 카메라 셔터를 누르듯이 한번 눈을 떠보면은 순간적으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확 들어옵니다. 이것은 뇌는 결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상입니다. 상상이 반드시 현실을 매칭을 시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우리가 상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자를 쓰거나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뇌는 포커싱 그 맞추는 능력을 바로 상상에다가 모티브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종합을 해보세요. 자, 어쩌면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엄청난 이 무의식 자체를
그리고 이 무의식 뇌의 영역을 여러분이 컨트롤을 못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전혀 틀립니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상상을 통해서 무의식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법칙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떠있는 배가 한번 유심히 잘 바라보세요. 이 배에서 그 위의 은하계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은하계 속에 뇌는 결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은하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무의식 자체, 여러분들이 후광이 비치듯이 이렇게 무의식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물 활성체가 활성화돼서요, 의식적 차원으로 상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부정암시, 부정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두려움과 걱정.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걱정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쵸? 그 검색창에 여러분들 두려움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피어라고 나옵니다. 자, 피어 자체는요, 공상화된 경험입니다. 공상화된 판타직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의 경험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걱정이라는 현실처럼 느껴지는 공상화된 경험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는 영역의 최고 본질인데요. 끌어당김은 여러분들의 뇌가 실시하고 있는 거죠. 자, 걱정이라는 의미. 그 의미는 여러분들 뇌 속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그 부분을 종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현실로 띄워지는 상상. 여기서는, 자, 잘 보세요. 걱정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